함수의 연속 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x-a의 fx는 gx 꼴 함수의 연속과 관련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우리 실제 문제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x 플러스 2의 fx는 a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를 만족시키는데 야, f의 마이너스 2가 구해봐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네 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해버리면 이 fx 앞에 곱해진 1차식이 뭐가 돼버립니까? 0이 돼버려서 우리는 f의 마이너스 2를 구할 수 있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야. 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다시 한번 이 식 보자. 이렇게 생긴 식이 주어지면 문제 출제자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낼 거라고? 뭘 구해보라는 문제? FA 구해봐 라는 문제를 낼 거예요. 근데 우리는 FA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자, 그래서 FA를 구하기 위해서 출제자는 우리에게 전제를 줄 겁니다. 어떤 전제 조건을 줄 거냐면요. 여기에 보이는 이 gx가 연속함수다라는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이는 fx도 연속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줘버릴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연속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연속에서 이런 개념 배웠었죠. 얘들아, 연속함수의 경우에는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항상 같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어려운 극한값 대신 그냥 간단한 함수값을 구하면 돼.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뭐야? 함수값을 구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극한값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로 가고 있는 상태지 마이너스 2는 아니잖아. 극한은.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함수값을 구할 수 없는데 그 연속성의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으로 함수값을 대체할 수 있어 라는 개념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빼서 받아쓰기 하도록 할게요. FA를 구해야 하는데 FA를 구해야 하는데 fx 앞에 붙은 x-a 때문에 FA를 구할 수가 없다. 자, fx 앞에 붙은 x-a 때문에 fx를 구할 수가 없다. 하지만 fx가 연속이므로 극한값 이꼴 함수값 fx가 연속이므로 극한값 이꼴 함수값 인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 이꼴 함수값 인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값 대신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 함수값 대신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 극한값 이꼴 함수값인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값 대신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 함수값 대신 극한값 구하면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극한을 구하기 위한 작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식은요 두 개로 나뉘어져야 되는 상태예요. 우선 첫 번째 x가 a가 아닌 경우에 fx는 x-a분의 gx꼴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x가 a인 경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FA라는 것이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만들어지겠지만 나는 얘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위식에 있는 요 식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대신 구할 거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연속함수 gx에 대해서 함수 fx가 x-a의 fx는 gx를 만족시킬 때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함수값 어떻게 표현합니까? fa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극한값은 어떻게 표현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두 식 중에서 위식 쓴다, 아래식 쓴다? 위식. 그러므로 x-a분의 gx라는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개념을요 다시 한번 빠르게 봅니다. 자, 문제가 딱 요런 꼴로 생겼다. 연속성을 만족한다. 그런데 나한테 FA를 구하라고 한다. 근데 나는 FA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얘 때문에 그래서 함수값 대신 뭘 구한다? 극한값을 구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겠다? 리미트 x가 -2로 향할 때 x 플러스 2분의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가 이 문제의 답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생각을 해낼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거기 아래 나와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이해했으면 문제 풀어보세요. 결국 이 문제는 뭐로 바뀌었어? 미정계수 A와 B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죠. 왜? 얘는 얘야. 근데 A, B 구해야 답을 낼 수 있어. A, B 구해봐. 답은 같이 풀어볼까요? 자, 우리 지금부터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야, x자리에 -1을 놓아봐. 그랬더니 분모가 뭐로 갑니까? 0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구하시오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와,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면 분자도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가겠다라는 미정계수를 결정할 때 쓰는 엄청 중요한 꼴이지. 0이네. 어머,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면 분자도 0이 될 거야. 어머, 분자가 0이네. 오, 요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해? 그럼 분모도 0이 될 거야. 뭐 이런 개념 배웠던 기억나시죠? 바로 그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는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뭔 짓을 합니까? x자리에 -1을 집어넣어 봅니다. -8a,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b는 무조건 분자식도 0이 돼버려야 돼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자, 미지수가 현재 2개이기 때문에 우리 식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이제 식 하나 더 뽑아내야 돼요. 문제 속에서 식 하나 더 찾아봐. 무슨 식이 보입니까? F1은 오, 이런 식이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주어진 식의 x 자리에 2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F21은 A-B다 라는 요런 식이 나오는데 F1이 5라고 했으므로 15는 A-B 라는 요런 식이 나왔어요. 자, 요 식 정리 좀 하겠습니다. 미지수등의 식두개니까 AB는 우선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결국 이 식은 이 B는 8A, 즉 B는 4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B 자리에 4A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A가 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고 B의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0이 된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AB 값 따고 했으니까 나는 극한값 엄청 손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0이니까 플러스 20x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0분의 0꼴이죠. 자, 0분의 0꼴 이런 형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인수분해. 그래서 0분의 0으로 만드는 요소를 약분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마이너스 5x라는 공통인수 뽑아내면 뭐만 남습니까? 마이너스 5x 뽑아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4 그냥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돼서 0분의 0꼴로 만드는 요소가 이런 식으로 약분되겠습니다. 자, 이제 x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0,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지금 이 페이지에서 설명한 유형은요, 모든 교재에 다 실려있는 아주 전형적인 공통형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함수값 구하기 어려워? 그래, 극한값으로 구해야겠다. 극한값 구하려고 보니까 미정계수 막 있네? 얘는 0 극한 0, 0 극한 0 요 녀석으로 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작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제요 최대 최소의 정리와 사이값의 정리라는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대 최소의 정리. 선생님이 보통 귀찮아서 최정리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는데, 자, 최대 최소의 정리든 사이값의 정리든 모두 다 기본 전제 조건이 하나 존재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닫힌 구간과 연속이라는 조건 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요.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정리의 기본이 될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뭐하고 뭐다? 닫힌 구간과 연속이다. 얘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정리들의 기본이다. 뭐하고 뭐 시작? 닫힌 구간 연속 한 번 더, 닫힌 구간 연속 한 번 더, 닫힌 구간 연속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예, 우리는 이 정리를요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와, 얘 닫힌 구간에다가 연속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두 조건이 만족됐기 때문에 이 점의 y 좌표값에서 최소값이 생길 거고, 제일 높은 이 점의 y 좌표값에서 최대값이 생길 거예요. 맞습니까? 자, 반면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그림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연속은 연속이지만 닫힌 구간이 아니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요, 최소값은 만들 수 있지만 최대값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 그림에서는요, 최대값은 구할 수 있지만 최소값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그림에서는 최소값, 최대값 모두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의 정리로부터 열린 구간이 생겨날 때는 안타깝지만 최 정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 보자. 얘는 구간은 닫혀 있는데요. 불연속이죠. 불연속이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나 볼까요? 최대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 녀석은 불연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최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사이값의 정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이값의 정리. 예, 사이값의 정리. 자, 사이값의 정리에다가 땡땡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체크하는 것이 핵심. 어떤 구간에서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체크하는 것이 핵심. 어떤 구간에서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체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이값의 정리는요, 최대 최소 정리에서 조금 더 발전된 유형이에요. 즉 전제 조건이 조금 더 필요해요. 자, 어쨌든 기본 전제 조건 두 개는 깔고 가야 되겠죠. 함수 fx는 무슨 조건은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돼? 닫힌 구간과 연속이라는 조건은 만족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사이값의 정리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저기에 보이는 끝과 끝 있죠. A하고 B에서의 함수값을 내가 구했는데 얘가 절대 같으면 안 돼요. 함수값을 구했는데 처음 시작과 끝에 함수값을 구했는데 같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같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요. 높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FA와 FB의 높이가 다르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높이가 달라야지만 뭐가 생겨나게 되냐면요. 사이라는 것이 생겨나. 얘와 얘 사이. 맞습니까? 그래서 요 식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얘가 뭐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사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사이를 만들어낸다. 사이를 만들어낸다. 사이를 만들어낸다예요. 자, 그러면 요 사이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면요. 이 FA라는 애랑 FB라는 애랑 요 사이에 있는 임의의 K값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이가 만들어졌어. FA하고 FB하고 같지 않아서. 즉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우리는요. F의 C는 K인 K가 C가 적어 놓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 여기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a에서 b까지 닫혀 있는 상태고 fa와 fb의 높낮이가 달라서 이 사이에 사이가 생겨.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뭐가 있다? 요 사이에 있는 한 숫자인, 한 높이인 k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y는 k라고 요 사이에 내가 선을 딱 긋게 되면은요. 나는 무조건 얘는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교점이 하나 생기네. 그 교점의 x좌표를 나는 뭐라고 부르겠다? C라고 부르겠다예요. 되겠습니까? 즉 y는 fx에서 y는 k와 같은 요 점의 x좌표를 구했더니 그 점이 C가 되나요. 그런데 C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지. 적어도 하나야. 그 얘기는 2개도 존재할 수 있고 3개도 존재할 수 있고 4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연속이니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존재해버리면 여기에 C1, 여기에 C2, 여기에 C3, 여기에 C4, 여기에 C5 내가 그리기에 따라서 이와 같이 여러 개의 C가 존재할 수도 있다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 Y는 K에서 K가 0이라면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이값의 정리는 어떤 구간에서 야,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 근이 존재하냐? 이런 걸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이값의 정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 닫힌 구간의 연속은 기본이다. 그리고 사이값의 정리니까 우리에겐 사이가 필요하지. 그 사이는 우리가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FA랑 FB랑 같지 않아. 그래서 사이라는 게 존재해. 자, 이제 그 사이에 뭔가 있어야 되지. 그 사이에 있는 그 뭔가가 뭐야? FA와 FB 사이에 있는 그 뭔가가 K라는 녀석이에요. 맞습니까? 이 임의의 K에 대해서 FC는 K인 이 C라는 녀석은 한 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도 존재할 수 있다. 즉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되겠나요? 이게 사이값의 정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사이값 정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하나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자. 자, 지금부터요 근의 개수 구하는데 사이값 정리로 활용할 겁니다. 자, 역시 닫힌 구간 그렇지 연속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아까 사이값 정리에서는 뭐라고 했어? 그 사이를 뭐라고 표현했어? FA는 FB랑 같이 않아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요 근의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요 얘가 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요 기준이 뭐가 된다? 0이 돼요. 그러면 기준이 0이 된다는 것은 얘는요 하나는 음근이고 하나는 양근이거나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이거나 요 상황이에요. 까놓고 말하면 뭐냐? FA랑 FB랑 곱했더니 얘가 항상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더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이값 정리의 기본은 FA는 FB랑 같지 않다는데 이 녀석은 조금 더 변형돼서 얘 FA, FB는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로 화살표 빼서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FA, FB를 따로따로 구해본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FA, FB를 따로따로 구해본다요. 자, 양수인지 음수인지 FA, FB를 따로따로 구해본다요. 즉 뭐냐?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풀게 되면요. 야, 2하고 이 구간 사이에 근이 존재해? 2하고 3 구간 사이에 근이 존재해? 3하고 4 구간 사이에 근이 존재해? 야, 실근 존재하는지 이것 좀 풀어봐 라고 하면 우리는 F1, F2, 여기에 등장하는 F3, F4 이런 애들을요 따로따로 구해야 돼요. 자, 구해놨더니 얘는 0보다 컸다, 얘는 0보다 작았다, 0보다 작았다, 0보다 컸다, F의 5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우리는 무슨 사실을 알 수 있어? 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 요 구간 사이에서 실근이 한 개, 적어도 한 개 존재하겠구나. 여기선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음수니까 몰라.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요 몰라예요. 여기서는 엄밀히 말하면 뭐야?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고 얘는 몰라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한 개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근의 개수를 구하면 적어도 몇 개 이상의 근이 생기겠구나 2개 이상의 근이 생기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되나? 네.
자, 그러면 우리 계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A, FB가 0보다 작으면 여기에서는 그 사이의 기준이 K가 아닌 누구라 그랬어? 0입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FC는 0인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즉,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인데 와우, C를 대입했더니 등식이 성립하네? 즉, 저 C가 바로 뭐다? 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즉 방정식 누구는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이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법 훈련 좀 시킬 거고요. 왜? 서술형 평가에 대비해서 훈련을 좀 시킬 거고요.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자, 함수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대하여 fc는 루트 3을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1,2에 반드시 존재함을 증명하슈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문제 딱 읽어보니까 와, 얘 뭐다? 사이값의 정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얘를 증명해야 돼요. 그럼 사이값의 정리를 일일이 여러분이 좀 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사이값의 정리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밝혀야 되는 조건, 기본 조건 두 개는 뭐야? 닫힌 구간 연속이에요. 자, 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지 봐야 되는데 그 닫힌 구간은 무슨 닫힌 구간이 된다? 1,2라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에 있는 이 함수는 다항함수입니다. 실수 전 구간 연속인 함수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함수 fx라는 녀석을 살펴봤더니 얘는 2차 함수예요. 다항함수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2차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무한대. 즉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이므로 우리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야, 실수 전 구간 연속이니까 당연히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는 무슨 구간에서? 닫힌 구간 몇 콤마 몇에서 1,2에서도 무엇일 거다? 연속이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나는 뭐를 증명해야 돼? 사이를 증명해야 되지. 즉 뭐와 뭐가 같지 않다는 것을 F1과 F2가 같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F의 1을 구해봤습니다. X자리에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예. 그리고 요번엔 F의 2를 F의 2 맞죠? F의 2를 대입을 해봤더니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뭐가 있음을 증명해야 돼? 루트 3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죠? 이므로 결국 이 F1과 F2 사이에는 사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누가 낑겨 있더라? 루트 3이 낑겨 있더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 충족시켰습니다. 뭐를 충족시켰어요? 닫힌 구간이라는 조건, 연속이라는 조건, 사이가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 루트 3이 낑겨 있다는 조건, 이거 세 개에만 만족하면요 사이값의 정리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얘를 사이값의 정리는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요 문장을요 그냥 그대로 뺏겨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므로 사이값의 정리에 의하여 자, 문제를 그대로 FC는 루트 3인 C가 열린 구간 1,2에 반드시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존재한다.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사이값의 정리를 증명할 때는 닫힌 구간임을 보여야 되고요. 연속임을 보여야 되고요. 얘와 얘 사이에 얘가 낑겨 있음을 보여야 된다. 이 사이에 낑겨 있음을 보이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얘는 얘야 라고 그대로 이 문장을 뺏겨서 마무리 지으면 된다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 열린 구간 0,5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증명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요.